자,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9살 어린이 배승아 양 사건. 그 후로 처벌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 높아집니다. 자, 오늘은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이게 예. 요즘에 음주운전 사고가 부쩍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통계를 봐도 좀 그런가요? 현재 경찰청의 공식 통계는 2021 자료인데요.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다. 감소는 하고 있는데 요즘에 2023년 들어와서 낮에 음주운전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낮에는 단속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팽배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 숫자는 약간 줄었는데 오히려 예. 주간의 사고는 훨씬 많다. 예. 이유는 아무래도 낮 시간대가 오히려 음주운전하기엔 좋다. 단속 안 하니까. 그렇죠. 사실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는 나 술 먹어도 단속 안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찰이 밤낮으로 단속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이나 또 동승자나 또는 술 파는 업소까지도 지금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선주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단속망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술 먹으면은 걸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은 음주운전 못하죠. 그러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이 사람이 음주했던 그 식당 업주가 저 사람 지금 출발한다 이러면 예. 바로 신고하도록. 그렇죠. 저 일본 같은 경우가 동승자 처벌하고 식당까지 이렇게 처벌하거든요. 전에 한번 우리 가천대 교수 3명이서 일본에 갔는데요.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는 이 차를 갖고 오신 분에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물을 갖고 와가지고서 혹시 차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확인까지 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 일본인 교수가 차 갖고 왔는데 저는 술을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음료수는 무한리필입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음주 문화, 안전 문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런 단속망. 저는 뭐 욕심 같아서는 음주운전 카파라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 신고하면은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시민신고 보상금식으로 줘가지고서 그렇게 뭔가 단속을 촘촘하게 하다 보면은 위반 못하죠. 네, 신고 포상금제까지 도입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이런 예. 제안도 해주셨고요. 자, 배승아 양 사고 낸 60대 운전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민식이법, 윤창호법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무기징역도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판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제 뭐 민식이법 보면은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의 이 판결에 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봅니다. 우리 판사님들 좀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2020년 민식이법 시행되고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로 법원 1심 판결까지 간 게 173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실형을 선고한 거는 즉 실형이라는 건 징역형이죠. 8건에 불과합니다. 173건 중에 8건. 8건. 채 5%도 안 됩니다.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뭐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에서 이런 양형 기준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면 종합보험 가입해 있고 뭐 공탁만 일단 걸어놓으면 처벌 수위가 확 낮아진다면. 그렇죠. 또 뭐 사실 저 피해자 더군다나 목숨 잃은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조금 너무나 이 가해자 편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결국은 그런 판결이 또 이런 사고를 더 계속해서 부추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국회에서는 뭐 신상공개 주장도 나오고 예.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자 뭐 이런 취지죠. 실효성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실효성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새 뭐 성범죄자라든가 그 어떤 잔인한 살인 얼굴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도 그거에 준하는 식으로 신상 공개하게 되면은 상당한 저는 경각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예 이 법을 강화해가지고 음주운전 잠금 시동장치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예 음주운전 전력자라든가 사고 낸 사람은 음주운전 자동 측정하는 걸 설치하도록 하고 차량에. 예, 내가 불어봐서 일정량이 나오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미 이거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엄청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런 게 어렵지 아니라 않습니다. 예. 이미 1980년부터 시행이 하고 됐어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단지 이전 법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죽고 있는데, 이 막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런 법까지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행법에서도 왜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형법상 방조죄로 해가지고서 처벌은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그냥 명확하게 처벌하는 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널리 알려지면은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못하도록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음주운전이 이 특성상 예.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한 번 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마약 사범보다 더 높습니다. 아, 더 높아요? 예, 마약 사범이 보통 한 35% 전후인데요. 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 전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했을 경우에 선진국의 재범률이 90%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그거 설치해놓고서 내가 불어보고서 어떻게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일본 자료를 보니까 처벌 강화한 뒤로는 정말 많이 피해가 줄었더군요. 그렇죠. 5분의 1로 줄였죠. 예, 그래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사범 이상으로 하고요. 또 차제 벤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벤틀리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의해서 부모를 다 잃은 어린 5살짜리 어린 아이입니다. 부모를 다 잃었으니까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네. 가해자에게 저 어린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생계를 다 책임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런 법도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린 피해자의 양육까지 책임지게 하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처벌도 좋고 피해자 물론 지원해야죠. 예, 다른 예방책은 뭐가 좀 있을까요?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자 스스로가 술자리가 있으면 내가 차 안 갖고 가겠다.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은 대리운전 하겠다라고 생각해주면서 실천으로 옮겨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요. 정말로 만약에요, 이 술을 드시고서 핸들을 잡는다면은 정말 그 술이 이승에서 드신 마지막 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시고서 절대 음주운전 안 하겠다. 우리 가족 앞에서 약속하시고 실천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그 술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술잔이 될 수도 있다. 네. 허욱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